안녕하십니까. 물권법, 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 부동산 등기제도에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동산 변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변동은, 부동산 변동에 비해서 굉장히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물권법 체계에서 부동산은 성립요건주의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의사표시 플러스 뭐가 있었죠? 등기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동산은 이건 부동산이고요. 동산은 어떻게 하냐면 의사 플러스 뭐가 있었죠? 인도라는 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인도, 물건을 건네주는 거. 그래서 동산을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 의사표시 플러스 이 인도를 해야만 그것이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도를 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점유 자체가 그 본체적 구성 요소인 점유권은 그 점유하고 있는 그 사실 자체에 의해서 물권을 인정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유는 현재 그 자기가 그것을 점유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유치권도 마찬가지로 그 유치물에 관련된 유치물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권리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예를 드는 게 구두방 아저씨와 아가씨. 그래서 유치권 같은 경우는 그 구두 수선하는 행위 그 자체에 관련해서 채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유치권이라든가 동산질권 이런 거는 질권이라는 것은 담보 목적으로 넘겨주는 거죠. 근데 동산이기 때문에 넘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가 점유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 물권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번 시간에 특히 알아야 될 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개념을 이게 이제 그 이 인도와 관련해가지고 즉 점유를 이전하는 그런 인도와 관련해가지고 이 물권법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에 법 영역에서 간인도니 점유계정이니 목적물에 반한 청구권의 양도니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만 나중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실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시간은 특히 여러분들이 개념에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도는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현실의 인도와 관념에 있는 인도가 있습니다. 현실의 인도라는 것은 실제로 물건을 건네주는 겁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시계를 줍니다. 시계를 줍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실제로 건너주는 게 바로 뭐냐면 현실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이전하는 것이죠. 근데 간인도가 있고 점유계정이 있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어찌됐든 간인도를 보겠습니다. 현실의 인도는 이거고 간인도는 말 그대로 간단하고 편안한 방법에 의한 인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갑이 을에게 어차피 시계를 주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주어야만 하는 경우에 이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을이 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한다면 갑은 을로부터 시계를 반환받아가지고 그 시계를 다시 을에게 넘겨주어야만 되는 것이죠. 원래대로 한다면. 근데 이게 이제 가까운 지역은 상관이 없고 바로 마주보는 지역에서 상관이 없지만 근데 서울과 부산이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이미 양수인에게 물건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간의 소유권의 양도 합의만으로 양도하는 합의만으로 그 물건의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 이것을 간인도, 즉 간편하게 인도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왕에 줄 건데 그 양수인에게 이미 그 양수인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의사표시만으로 간단하게 넘기는 거죠. 실제로 실물이 이동할 필요가 없죠. 왔다가 다시 갈 필요가 없이 당사자 간의 그러한 의사표시만으로서 이것을 이전시키는 것, 이것을 간이 인도라고 합니다. 점유계정은 뭐냐면 갑이 을한테 시계를 주기로 합니다. 시계를 주기로 하는데 말만 시계를 주기로 해놓고 넘어간 것처럼 합니다. 그 대신 여전히 갑이 그 시계를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게 뭐냐면 이게 점유계정입니다. 그래서 점유계정은 이미 양수인에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양도인에게 남아있는 경우, 그래서 양도인이 계속해서 점유하기로 한 경우, 이러한 것이 점유계정입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뭐냐면
갑이 을에게 물건을 건네줘야 되는데 갑이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병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 위해서 목적물을 받아서 이것을 다시 을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자 갑이 을한테 그럽니다. 내가 병에게 목적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도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내 대신 병으로부터 그 권리를 직접 행사해서 그 목적물을 너에게로 바로 이전시켜라 라고 하는 게 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이 양수인에게 이전해서 양수인이 직접 행사하게끔 하는 것, 이러한 것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다. 그래서 인도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물건을 건네주는 인도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도해주는 현실의 인도와 그 다음에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인도하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간인도는 뭐냐면 기왕의 양수인에게 있기 때문에 단지 의사표시만으로 간단하게 넘겨주는 거, 간단하고 편하게 넘겨주는 거죠. 간인도. 점유계정은 자 원래는 내가 물건을 넘겨주면 인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양수인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양도하는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점유를 다시 고쳤다 이거죠. 원래 너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고쳤다. 그래서 점유계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러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이것을 양수인한테 인도하면서 양수인이 내 대신 권리를 행사하면 바로 나한테 왔다가 양수인한테 가야 되는 게 바로 그 제3자로부터 양수인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게끔 해주자라고 하는 게 이러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현실의 인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실의 인도에 대한데 이것은 사실상 지배의 이전을 의미하게 되는데 판례를 하나 보시면 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인데 이것은 뭐냐면 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인가. 현실의 인도가 있었다라고 하려면 양도인의 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양수인은 그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인은 동산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정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당사자 간의 인도를 현실로 인도하는 것은 사실상의 점유가 이전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간인도는 뭐냐면 간단하고 쉽게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양수인에게 넘기는데 양수인이 이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그냥 의사표시만으로 간단하게 이전을 하는 것. 이것이 간인도고. 점유계정은 뭐냐면 자 갑한테 원래는 을에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이 갑한테 이렇게 을한테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갑에게 을에게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여전히 갑에게 있는 경우 이게 갑이 그러한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의를 보시면 양도인이 갑이 양도한 후에도 양수인의 직접 점유자로서 자 그 갑이 을의 직접 점유자로서 목적물을 점유하려고 할 때에 협의만으로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방법.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는 을한테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있습니까? 갑한테 있죠. 그래서 제3자가 볼 때는 헷갈립니다. 여전히 갑의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을의 것인데 을의 것인데 을에게 있지 않고 갑이 계속 그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봤을 때는 갑이 소유자인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점유 계정은 공시 방법으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서가 판례는 이 질권의 성립과 선의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유 계정에 의한 질권의 성립과 선의취득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자, 이거 판례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있는데 이 소유자가 갑한테도 양도를 하고 을한테도 양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계정 방법으로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자 갑한테 점유계정을 하면서 갑한테 그 소유자가 갑한테 점유계정 방법으로 갑한테 양도를 해야 될 거를 자기가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점유계정 방법으로 저기가 갑에 직접 지배로서 지배를 지배를 하고 있고 또 을에 대해서도 역시 직접 점유계정 방법에 의해서 직접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누가 갑하고라고 누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판례는 현실적으로 물건을 먼저 빨리 받은 사람 이러한 사람을 소유자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말 그대로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을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 양도인이 점유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여 인도받는 것으로 보는 방법. 이것이 반환 청구권의 양도다. 자, 반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양도 시 제3자나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우리 동사는 뭐다? 인도에 의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부동산은 뭐죠? 부동산은 등기에 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등기를 하는데 동산이지만 등기처럼 하는 거. 그게 뭐냐면 등록입니다. 등록이나 등기제도. 이러한 것이 이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건데 이러한 것이 어떤 게 있느냐 먼저 보겠습니다. 선박 20톤. 우리 해상법 743조에 보면 선박 20톤 이상은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동차 사시면 어떻게 합니까? 구청 가서 전부 등록하시죠? 그래서 자동차, 항공기, 중기 전부 이것은 등록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에 의해서 공시되는 동산. 이것은 건물에 이전 등기가 있으면 종물인 동산은 인도 없이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집을 팔게 되면 자, 갑에게서 을로 팔게 되면 을은 이 집 껍데기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집에 포함되어 있는 동산도 자동으로 인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권 양도에 의한 동산의 이전.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선화증권이 뭐죠? 선화증권이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운송인이 이게 선박이 있습니다. 선박. 배가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바다에 선박이 있고 이 물건을 싣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물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거. 이것을 선화증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물상환증 뭐니까 화물을 바꿔칠 수 있는 거. 참고증권은 마찬가지로 창고에다가 물건을 집어넣고 그거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를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증권 양도에 의한, 즉 이거는 뭐냐면 선화증권이고 화물상환증이고 창고증권은 뭐다? 전부 증권이죠. 그래서 증권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 증권을 가지고서 권리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이 증권의 인도에 의해서 상품 그 자체와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화증권을 양도에 의해서 선화증권을 이게 뭐냐면 부산에서 뉴욕을 가는데 이때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보내고 배에다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실어보냈는지 이것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게 이게 선화증권인데 이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이 물건을 실질적으로 이 물건을 실제로 인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박에 실어져 있는 이 물건, 자동차 예컨대 100대라고 가정합시다. 100대를 기재한 선화증권을 가지고 이것을 갑에게서 을로 넘겨주면 을은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운송인한테 내가 소유자입니다. 라고 해서 그 물건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갑에서 을로 이 물건 100대를 처분하는 것보다 정의로 처분한 거죠. 실제로는. 실제로 자동차를 꺼내가지고 자동차를 한 대 한 대 파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나타낼 수 있는 증권, 즉 유가증권을 그대로 이 을에게 양도함으로써 자동차를 양도한 것과 동일한 혈액이 생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물권적 효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상법에 가서 이 선화증권, 그 다음에 상법 총칙변에 가면 화물상환증이니 창고증권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이 부동산이지만 일정한 경우 이 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에 의해서 하고 또는 증권 양도에 의해서 이전하는 특수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일반적으로 이 동산의 성립요건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